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날 새벽 서울 변두리의 한 고아원 앞에 작은 보따리와 함께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낡은 인형 하나, 그리고 젖은 종이 쪽지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단 한 줄뿐인 글씨는 비에 번져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아원 원장은 아이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이런 아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경제위기, 가정해체, 사고사 이유는 제각각이었지만 결국 남겨지는 건 아이들의 상처뿐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원장의 물음에 아이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말을 할 줄 아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큰 눈망울에 가득한 두려움만이 또렷했습니다. 며칠 뒤 관할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의 친모가 한 달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 그리고 호적에는 미혼모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 아버지란에는 아무 이름도 없었습니다. 친척도 보호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공식적으로 연고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고아원 직원들은 아이에게 미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름다울 미, 꽃뿌리 영. 적어도 이름만큼은 예쁘게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미영은 유난히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떠들고 뛰어놀 때도 구석에 앉아 인형만 안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언제나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언제 또 버려질지 모른다는 듯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아원에 기부 물품을 가지고 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의 이름은 순덕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서울 강남의 한 재벌가에서 가정부로 일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집 사모님의 권유로 분기마다 고아원에 기부를 하곤 했습니다. 순덕이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고 있을 때 구석에서 인형을 안고 있는 미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순덕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아이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순덕은 천천히 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눈매, 코, 입매 모든 것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시감이 밀려왔습니다. 얘야, 이름이 뭐니? 미영이요. 처음으로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순덕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는 순간 순덕의 머릿속에 5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년 전 순덕이 일하던 회장댁에서 있었던 일. 한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가던 젊은 여자의 모습. 임신한 배를 감싸며 눈물을 흘리던 그 여자. 그리고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해진 집안 분위기. 당시 순덕은 모든 걸 짐작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정부가 주인집 일에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여자의 얼굴을 순덕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자와 너무나 닮은 아이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순덕은 고아원 원장에게 아이의 사연을 물었습니다. 친모의 이름, 사망 일시, 출생 기록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5년 전 그 여자, 그리고 회장. 이 아이는 분명 그들의 아이였습니다. 순덕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회장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회장은 이미 재혼의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적자인 딸도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혼외자의 존재가 드러난다면 그 집안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아이를 그대로 두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법도 절차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 순덕은 고아원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제가 저 아이를 맡아 키우고 싶습니다. 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양도 아니고 위탁도 아닌 그저 맡아 키우겠다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순덕 씨, 마음은 고맙지만 절차가 있어요. 입양 신청을 하시려면 서류도 준비하셔야 하고 심사도 받으셔야 하고. 원장님, 순덕이 원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냥 저 아이를 제 곁에 두고 싶습니다. 법이고 뭐고 나중 일입니다. 지금 당장 저 아이가 필요한 건 따뜻한 손길 아닙니까? 원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일단은 순덕 씨 댁에 맡기는 걸로 하죠. 대신 정기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날 순덕은 미영의 손을 잡고 고아원을 나섰습니다. 아이는 순덕의 손을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아이의 얼굴에 미소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순덕은 회장집 근처에 작은 월세방을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순덕은 아이를 위해 작은 이불을 펴주고 옷장 한편에 아이 옷을 걸어두었습니다. 미영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제 여긴 내 집이기도 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미영에게 이모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라는 호칭 속에도 충분히 많은 사랑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모, 배고파요. 그래, 우리 밥 먹자. 순덕은 서툰 손길로 아이를 위해 밥을 차렸습니다. 평생 남의 집 밥상만 차려왔지 자기 가족을 위한 밥상은 처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조차 행복했습니다. 미영은 처음에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입맛을 잃었던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 매일 정성껏 차려주는 밥상을 보며 아이는 조금씩 숟가락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순덕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회장댁에서 일했습니다. 순덕은 아침 일찍 일어나 미영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회장댁으로 출근했습니다. 저녁에는 서둘러 퇴근해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회장댁 사람들은 순덕에게 물었습니다. 순덕 씨, 요즘 바쁜 것 같네요? 아, 친척 아이를 잠깐 맡아 키우고 있어요. 그래요? 힘들겠네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순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이 집안 사람들이 미영의 얼굴을 보면 눈치채지 않을까? 특히 회장은 아이의 친아버지입니다. 만약 회장이 미영을 보게 된다면 순덕은 최대한 미영과 회장댁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절대 아이를 회장댁 근처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길에서도 최대한 멀리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법입니다. 어느 날 순덕이 장을 보러 시장에 갔을 때였습니다. 미영의 손을 잡고 걷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회장의 딸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회장의 재혼 후 태어난 적자로 미영보다 3살 많았습니다. 어머, 순덕 이모. 수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덕은 깜짝 놀라 미영을 자기 뒤로 숨겼습니다. 아, 수진 아가씨.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그 아이. 수진이 미영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친척 조카입니다. 귀엽네요. 안녕? 수진이 미영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영은 순덕 뒤에 숨어 작게 인사했습니다. 다행히 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수진이 집에 가서 회장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면? 회장이 혹시라도 미영의 얼굴을 떠올린다면? 하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냥 스쳐 지나간 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5년 미영은 쑥쑥 자라났습니다.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성격도 점점 밝아졌습니다.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끔 미영은 물었습니다. 이모, 난 왜 아빠가 없어? 그 질문에 순덕은 언제나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미영아,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동네 어딘가의 저택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엄마도 하늘나라에 계셔. 하지만 이모가 있잖아. 이모가 미영이 엄마처럼 지켜줄게.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 속에는 언제나 작은 외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덕은 밤마다 미영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평생 숨기고 살아야 할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있다는 것. 미영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순덕은 여전히 회장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한 집에서 일한 덕분에 이제는 거의 가족처럼 대우받았습니다. 회장도 사모님도 수진도 순덕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에게는 언제나 이중생활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회장댁 식탁을 닦고 회장의 옷을 정리하고 저택의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그 집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의 건강 상태, 사모님의 우울증, 수진의 성적표 모든 것이 순덕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미영의 엄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숙제를 봐주고 저녁을 차려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모,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했어. 그래, 우리 미영이 대견하네. 이모, 나 친구랑 싸웠어. 어떻게? 괜찮아. 내일 사과하면 돼. 친구는 금방 풀려. 순덕은 미영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 성실함, 정직함,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하지만 순덕이 가장 가르치지 못한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 학교 숙제로 가계도를 그려오라는 과제를 받아왔습니다. 이모, 나 가계도 어떻게 그려? 엄마 아빠가 없는데. 순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영아, 그냥 이모 이름을 쓰면 안 될까? 이모는 이모잖아. 엄마가 아니잖아. 그 말에 순덕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미영은 가계도에 빈칸을 남겼습니다. 엄마 칸, 아빠 칸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이모 순덕이라고 썼습니다. 선생님은 미영의 가계도를 보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영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순덕에게 물었습니다. 이모, 나는 왜 다른 애들이랑 달라? 왜 나만 엄마 아빠가 없어? 순덕은 미영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영아,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늘이 이모에게 준 선물이야. 그래서 이모가 너를 더 사랑하는 거야. 진짜? 진짜야. 미영은 순덕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습니다.
순덕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회장 댁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여러 질병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조심하라고 했지만 회장은 여전히 일에 매달렸습니다. 사모님은 회장의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재산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아직 대학생이었습니다. 회장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재산은 어떻게 될까? 순덕은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점점 팽팽해지는 긴장감, 회장의 유언, 재산 분배, 상속 문제 저택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이 순덕을 불렀습니다. 순덕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순덕은 긴장하며 회장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순덕 씨, 오랫동안 우리 집을 위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순덕 씨, 혹시 15년 전 일 기억하십니까? 순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5년 전이요? 그때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 잘못으로 그 여자가 떠났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덕 씨, 혹시 그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이는 낳았을까요? 순덕은 침을 삼켰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모릅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자꾸 그 생각이 납니다. 혹시 제가 아이를 버린 건 아닐까 하고. 순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저는 그 아이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여 들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난 일은 지난 일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얼굴, 미영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평생 숨기고 살아야 할까? 하지만 시간은 순덕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20살이 되던 해봄 회장이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회복은 더뎠습니다. 병원에서 회장은 과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서재 깊은 곳에 보관해 두었던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속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 여자가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아이의 초음파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 살아있을까? 회장은 비서에게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여자의 행적을 찾아달라고, 그리고 아이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일주일 후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그 여성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아이는? 네, 아이가 있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사망 후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현재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행방을 알 수 없다니? 네, 공식 기록으로는 고아원에서 나간 뒤 추적이 안 됩니다. 입양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버렸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강인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무너졌습니다. 한편 이 소식은 곧 순덕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회장 댁의 모든 일은 결국 순덕을 거쳐갔기 때문입니다. 순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이 미영을 찾고 있다는 것, 하지만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런데 순덕보다 먼저 진실을 알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영이었습니다. 미영은 대학생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던 어느 날 우연히 회장댁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너 순덕 이모 조카지? 수진이 미영을 알아봤습니다. 어렸을 때 시장에서 잠깐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맞다. 순덕 이모한테 들었어. 내가 요즘 여기서 알바한다고. 나도 여기 단골이야.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같은 나이대였고 이야기도 잘 통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우리 아버지가 요즘 많이 편찮으셔. 그런데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시더라. 15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 이야기. 미영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15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요? 응, 자세한 건 나도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혼외자를 두셨나 봐. 근데 그 아이를 못 찾고 계시대. 미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아이 몇 살인데요? 글쎄, 아마 20살쯤 됐을 거래. 딸이라고 하시던데. 미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20살 딸, 15년 전 모든 것이 자신과 일치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순덕에게 물었습니다. 이모, 나 진짜 친척 조카 맞아? 순덕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미영아? 이모, 솔직하게 말해줘. 나 정말 누구야? 내 엄마 아빠는 누구야?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미영아, 앉아. 이모가 모든 걸 이야기해 줄게.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고아원에서 미영을 처음 본 날 회장과 미영 친모의 관계, 그리고 15년 동안 숨겨왔던 이유까지 미영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내 아빠는 그 회장이고 이모가 일하는 그 집이 내 아빠 집이라는 거야? 미영아, 그럼 난 뭐야? 숨겨진 아이, 비밀, 치부? 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5년 동안 날 찾지도 않았잖아. 그럼 난 버려진 거잖아. 진짜로 버려진 거잖아. 미영아, 아니야. 그분도 지금은 너를 찾고 계셔. 후회하고 계셔. 후회? 15년이 지나서 후회? 그게 무슨 소용이야. 미영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덕은 문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미영은 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늙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TV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재벌 회장, 성공한 사업가. 하지만 지금은 그저 병든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회장이 미영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미영입니다. 미영?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인데. 미영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의 딸입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15년 전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 그게 접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미영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아봤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 자신의 얼굴, 모든 것이 섞여 있는 미영의 얼굴을. 미영아, 정말 내가.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하지만 미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 용서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냥 확인하러 왔을 뿐입니다. 제 아버지가 정말 당신인지. 미영아, 이제 확인했으니 갈게요. 그리고 다시는 찾지 마세요. 전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미영은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회장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집을 나갔습니다. 순덕에게 작은 쪽지만 남기고 이모, 잠깐 혼자 있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덕은 미영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친구 집을 전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회장의 딸? 버려진 아이? 순덕 이모의 뭐지? 그때 친구가 물었습니다. 미영아, 너 정말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순덕 이모가 얼마나 걱정하시겠어. 그 말에 미영은 깨달았습니다. 순덕? 15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사람. 밤낮으로 일하며 자신을 먹여 살린 사람. 아프면 밤새 간호해준 사람. 학교 가기 싫다고 투정 부릴 때마다 다독여준 사람. 그 사람이 내 진짜 엄마 아닐까? 미영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순덕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윈 얼굴, 충혈된 눈.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모.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영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이모가 잘못했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미영은 순덕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모 아니야. 이모 잘못 없어. 미영아. 이모 고마워. 날 버리지 않아서. 15년 동안 날 지켜줘서.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모, 나 깨달았어. 엄마는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키워준 사람이라는 걸. 그러니까. 미영은 순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진짜 엄마는 이모야. 순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영을 꼭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사랑, 미안함, 감사함이 모두 그 포옹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장이 다시 미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전 재산도 인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하마. 가끔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필요해요. 회장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날 이후 미영과 회장은 서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는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에게 진짜 가족은 언제나 순덕이었습니다. 이모, 오늘 저녁 뭐 먹어? 미영이 좋아하는 거 해줄게. 이모 사랑해. 이모도 사랑해, 우리 딸. 두 사람은 웃으며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그곳은 세상 어디보다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15년 동안 숨겨졌던 비밀,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추운 겨울이니만큼 오늘은 따뜻한 이야기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